네, 10분이 돼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세션은 이제 C샵도 AI랑 이야기할 수 있어. 파이썬만 하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주제고요. 이제 컨텐츠 자체는 이제 시멘틱 커널이라고 하는 이제 LLM 서비스, 그러니까 AI 서비스와 연결해서 C샵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 소개.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H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SI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1월이 돼서 작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MVP, 단넷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블레이저 개발자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친구 신청이나 해주시면 언젠가 받긴 하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얘가 왜 내가 친구를 보내는데 답이 없지 하면 이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 아직 친구가 같다는 걸 모르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멘틱 커널이 뭐냐부터 일단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시멘틱 커널을 들어봤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그래서 시멘틱 커널이라고 하는 게 뭐 작년쯤인가? 제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요게 뭔지부터 알아야 제가 오늘 데모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요 화면을 되게 여러 번 갖고 왔는데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처음 보시는 화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AI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AI의 재등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AI가 우와! 라고 하는 게 3차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3차 붐이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청소기에 퍼지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기능이 막 들어갈 때쯤이 2차였어요. 그래서 뭐 퍼지 기능이 있는 청소기가 나와서 우리가 모두 다 깨끗해질 거야, 뭐 이렇게 하던 때가 2차 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하시던 분들이 2차 붐이 꺼지고 긴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3차가 꺼지면 어떡하지를 매우 많이 걱정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가고 있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AI에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AI가 대중한테 크게 어필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게 구글의 딥마인드 챌린지 벌써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신의 한 수 이거 얘기할 때가 벌써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거 생중계로 보신다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넌 안 보냐, 그래서 그거 못 이길 건데요 했다가 어제한테 엄청 혼나고 너 지금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막 진다고 단언하냐, 이거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3연패 했잖아요. 3연패하고 저랑 식사를 하셨거든요. 세상 침울한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렇게 막 세상이 다 망했다,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할 게 없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이겼잖아요. 이세돌 기사가 한 번 이겼을 때 안도한 표정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이게 저희 아버지는 사실 IT랑 1도 관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AI가 대중들한테 정말 강하게 어필했구나, 이제 AI가 앞으로 무언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어필한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있어서 항상 일상적인 분들한테, 꼭 이제 개발이 아니더라도 분들한테 AI가 피부에 와닿았을 때가 언제예요? 하면 요때를 얘기하면 이제 그래 그때 뭔가 있었지 하는데 벌써 5년이고, 그 이후에 챗 GPT가 등장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일상적인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팍 와닿은 거는 요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알아듣고 답해줘. 처음에 이제 바둑만 둔다고 했었는데 이제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알아서 답해줘. 그 다음에 영어로 바꿔봐 하면 잘 바꿔주고, 1어로 말해도 알아서 말해줘. 이렇게 뭔가 다 통역해 줄 것 같고, 뭔가 더 이상 이제 막 갑자기 막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막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이게 챗 GPT입니다. 아직도 뭔가 앞으로 좀
더 뭔가 보여줄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뭐 정말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전 세계 인구가 이거 회원가입하는데 얼마 걸렸고 막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따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더니 이제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친 건이고요. 사실 GPT가 뭔지도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보면 제네레이티브 프리 뭐 트레인드 트랜스퍼가 GPT의 약자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GPT가 뭐다 하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한 2년 됐어요. 되게 엄청 GPT가 우리 몸 근처에 엄청 체감하고 있는데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그 22년 11월 30일 날 출시되면서 막 앞으로 뭐 엄청난 게 바뀔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GPT 3.5였고 지금은 뭐 4.0라고 하나, 옴니라고 하나, 미니라고 하나 막 변종들이 막 다음 버전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거냐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이미 2년 전이라서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 때만 해도 제가 또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는 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그래서 막 회사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실장님 하면서 들어가지고 막 집에 막 빨간 딱지 붙고 이런 것들을 맨날 걱정하시거든요. 너는 언제 망하니? 뭐 이런 거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야, AI는 넌 안 하니? 전 안 하는데 뒤떨어져서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시는데, 이제 그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게 뭐냐면, AI는 사실 저 같은 중소기업 대표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구글이나 뭐 MS나 이런 빅테크에서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서 막 GPU 막 꽂아가지고 학습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뭐 10명 안 되는 회사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깝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걱정 어린 표정으로 뒤떨어져서 어떡하니, 곧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AI가 제 사업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사업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AI를 이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방끈 긴 분들, 흔히 PhD라고 불리는 박사와 뭐 수학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거를 쓰는 이제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이제 AI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AI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사용법은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AI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렵고, 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렵고, 사용하는 거는 사실 써야죠. 컴퓨터도 우리가 컴퓨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 쓰는 거지. 컴퓨터 쓰는 것들은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AI는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제가 요즘에 시멘트 커널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하세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서 저 뭔지 다 아시죠? 티맵이에요. 그래서 우회전 하라고 하실 때 좌회전 하신 분 이제 없잖아요. 다 우회전 하라고 하면 우회전 하는 거고, 저 다리 건너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신호, 그러니까 속도 위반 다 멈추시잖아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즘에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이야기를 지금 잘 듣고 계시니까 지난 명절에 논두렁에 서 계셨잖아요, 다. 뉴스에 나서 내비게이션이 논두렁으로 가라 그랬다고 다 가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만큼 인공지능에 다 젖었고 그만큼 사용하고 계신데, 다만 마치 챗 GPT가 내 위에 있으면서 매트릭스처럼 될 것 같다, 이런 공포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잘 쓰시면 됩니다. 인공지능도 잘 쓰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우회전 하라고 하시면 하시잖아요. 아무도 지금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더 잘 알아 하시는 분, 옛날에 내비게이션 다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시는 분 많은데 요즘에 뭐 다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겸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멘트 커널이 진짜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단내 쪽 시멘트 커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뭐라고 영어로 엄청 써 있잖아요. 뭐 가볍고 오픈소스고 뭐 써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편하게 설명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에 AI를 쉽게 붙이기 위한 거예요. 일단 1번.
내가 AI 내 어플리케이션을 붙일 건데 쉽게 붙이고 싶다. 그 다음에 상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게 지금 사실 뭐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당장 내가 프로덕션 레벨에서 쓸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이게 잠깐 뭐 한 번 호출하고 뭐 몇 명에서 한 10명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야 어느 라이브러리 쓰든 문제가 없을 건데, 내가 이걸 정말 기업적으로 상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냐 하는 것들을 라이브러리 쪽에서 보장하냐, 요런 이야기를 할 때 MS가 우린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요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오픈소스건 상관이 크게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방식이 오픈소스니까 참고하시라, 이런 거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C#, 자바, 파이썬을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은 이제 단넷이니까 C#만 지원해주면 오케이긴 한데, 대부분 자바나 파이썬 쪽에서도 뭔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나왔다라는 면에서 저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AI를 하시는데, 거의 다 그냥 우린 랭체인으로 모든 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랭체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파이썬이 아니면 어떡하는데 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란해요, 사실 서비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백엔드가 뭐 자바, 스프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국룰이 AI와 관련된 거는 백엔드에 백엔드 하나 더 있어가지고 패스트헬페로 뜨고 우린 랭체인으로 뭔가 갔다 와가지고 답을 줄 거고, 제이스로 네가 그걸 파싱해서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 게 마치 국룰처럼 되어 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쪽에 모델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클라우드에 붙는 거라고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무언가 중간 단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직접 붙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사실 라이브러리가 C샵도 지원하고 파이썬도 지원하고 자바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자바도 뭐 이렇게 스프링 AI나 이런 거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각 서비스별로 SDK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쉽게 붙이기 위해서 뭔가 중간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이제 시멘틱 커널이 나온 이제 의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가운데 이렇게 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각종 LLM들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시멘틱 커널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딱 위치한다. 그래서 정확한 포지션이 랭체인이랑 똑같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 파이썬으로 하냐, C샵으로 하냐, 자바로 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기본 사용법이 있는데 너무 간단해서 사실 엄청난 사용법이 있다고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데 당연히 AI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이제 애저 오픈 AI로 보여드릴 건데, 오픈 AI에도 상관없고 구글 제미나이에도 상관없고, 이제 뭐 허깅 페이스에서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도 상관없고, GitHub 모델스 마켓플레이스에서 GitHub에서도 이제 모델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허깅 페이스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 있진 않지만, 일단 거기서가 이제 우리가 다 이미 GitHub 계정 갖고 있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뭐든 키만 받아 놓으셨으면 그걸로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3단계면 돼요. 3단계. 누계 패키지로 시멘틱 커널을 설치한다. 뭘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커널 빌드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그 OS에 있는 커널 말고 시멘틱 커널을 설정해서 빌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빌드하고, 그러면 이제 모델을 연결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이런 걸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애저 오픈 AI 쓸 거야, 뭐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보크 프롬프트 해서 프롬프트를 보낸다. 그럼 답변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호출 방법이에요. 뭔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펑션을 오토로 이렇게 콜링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펑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쉬운 게 이제 우리가 흔히 GPT에 물어보듯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인보크 프롬프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저거는 이제 누계 패키지들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누계 패키지에서 이제 시멘틱 커널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있어요. 여러 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시멘틱 커널 요거 하나면 일단 당장 그 LLM에 접해서 내가 뭔가 이거 뭐예요? 오늘 날씨 어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 샘플을 보면 요게 이제 다죠.
그래서 그냥 유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시멘틱 커널 유징 할 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빌더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애저 오픈 AI 책 컴플리션, 그러니까 그 애저 오픈 AI에다가 나 뭐 물어볼래 해서 앞으로 그렇게 쓸 거니까 그걸로 빌드해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단넷이 뭔지 알려줘 하고 물어보면 답이 온다.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픈소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답이 올 건데, 이제 요런 식으로만 하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냥 도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ASP.NET 코어나 이런 쪽에서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고, 뭐 마우이나 이런 데서 하면 모바일에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고, 어디든 단넷이라고 하면 여기서 불러가지고 쓰시면 된다. 사실 얘가 뭐 어느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타입과 상관없이 그냥 요거 쓰시면은 AI와 연결하는 연결고리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만 이제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데모가 커널 빌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보크 프롬프트에서 그래서 단넷이 뭔지 알려줘,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첫 번째 데모는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잠깐 화면을 바꿀게요. 네. 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 간단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 그냥 그 콘솔에서 단내콘에 어서오세요 정도 한번 보내주고, 나머지는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줬던 대로 그 크리에이트 빌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챗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빌드 커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메틱 커널이 뭐예요? 라고 한번 하고 답을 보여주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 AI에다가 시메틱 커널이 뭐냐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는 사실 요 베이직 요거밖에 없는 거고요. 정석성을 보면 요렇게 두 개 있죠. 밑에 그 시메틱 커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렀던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오픈 AI 그 키를 여기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크릿으로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메틱 커널이랑은 상관은 없고, 요거 하나 그 누계 패키지로 가져오고 이렇게 짜면 내가 AI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행해 볼게요. 요 베이직이니까 베이직으로 바꾸고, 짠. 네. 옆에 떠서 확대 안 하셔도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그냥 처음 그 단내콘에 어서오세요 하는 거고, 그 밑에가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밑에서부터는 AI가 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콘솔로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반복문 같은 거 돌려서 계속 프롬프트 하나 띄워주고 말 받아가지고 다음 넘겨주고 다음 넘겨주고 다음 넘겨주면 챗 GPT 같은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요 이제 시멘틱 커널은 이제 상태를 기억하고 있진 않아서 뭐라고 대화했는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 받는 거는 저 6줄, 대여섯 줄만 작성하면 이미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쓸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그 보여드렸던 데모는 커널 빌드하고 이제 프롬프트 한번 보냈다 온다. 요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시멘틱 커널의 필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걸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개발자한테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좀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I가 알아서 해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내가 제어권이 나한테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번 호출했더니, 특히 오늘은 이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제 오토콜링 퍼션 같은 걸 하면은 필요한 API들도 본인이 알아서 호출해가지고 답을 가져와가지고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가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뭐 검증도 하기 전에 막 답이 팍팍 나가니까,
그리고 어떤 걸 호출할 건지도 AI가 알아서 정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뭐 DB에 갔다 온다 하는 것도 내가 갔다 오는 거였고, 갔다 온 값을 보고 있는 것도 나였고, 다 내가 뭔가 이렇게 손에 쥐고서 사용자한테 답을 주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보크해서 자 실행해 라고 하면 알아서 갔다 온 다음에 답이 그냥 띡 나와서 이게 최종 답이라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결과는 이거야, 이것만 받아들여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게 이게 맞아? 얘가 이게 만약에 이거 답을 이렇게 잘 안 해주면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시멘틱 커널 필터스라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런 그 시멘틱 커널에서 한번 펑션 콜링이 오거나 할 때에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관여할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도 뭔가 사용자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뒤쪽에 뭘 붙일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수정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 LLM이 준 답도 내가 이게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고칠 수 있다던가, 이런 필터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필터라고 하면 뭘 좀 이렇게 걸러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답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1, 2, 3의 답이 많은데 2번은 아니야. 요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필터인데, 사실 영어의 필터는 그게 아니라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나는 필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그 가지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걸로 만든다 하더라도 인풋을 무언가 생각을 해서 아웃풋으로 바꾼다, 아웃풋을 내보낸다 라고 하면 이게 중간중간에 여러 장을 낄 수 있으면 이 필터라고 해서, 필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값을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그 조정하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본 느낌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거네, 뭐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적인 설명, 굉장히 어려운 설명은 보안적으로 동작 제어와 추적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프롬프트랑 펑션 중간중간에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진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뭔가 우리가 뭘 하고 싶은 코드를 임의로 넣을 수 있고, 그 임의로 넣은 코드에서 이것저것을 제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데코레이션 패턴처럼 파이프라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한번 오면 뭔가 한 번만 딱 브레이크 포인트가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필터 저런 필터 그런 필터를 넣어가지고, 그 첫 번째 필터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그 다음 필터는 다른 일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필터를 여러 개 마련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꽂아가지고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필터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펑션 그 인보케이션 필터이고, 하나는 프롬프트 렌더 필터이고, 하나는 오토 펑션 인보케이션 필터인데, 기능적으로는 위에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펑션 인보케이터, 그러니까 펑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작을 하기 전에 혹은 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 제어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프롬프트 렌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롬프트를 제어하고 싶다, 사용자가 뭐라고 보냈는데 이건 안 돼, 아니면은 요 말은 좀 바꿔야겠어, 아니면 뒤에 흔히 뭐 세이프티나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뭐 선정적이시면 안 되고, 욕설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어떤 포맷이면 안 되고, 이런 거 붙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동으로 붙인다, 뭐 그런 거 할 때 쓰시는 거고, 오토 펑션 같은 경우에는 시메틱 커널에서 자동으로 펑션들을 막 아까 얘기한 뭐 호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를 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펑션 인보케이션 필터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고, 요게 펑션이 그러니까 그 펑션이 호출될 때에 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 next, await next가 뭐냐면, 필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next가 호출되면 다음 필터가 다시 호출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처럼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바꾸고 싶거나 하면은 요 next 다음에 넣어주시면 호출되고 난 다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렌더 필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넥스트가 다음 필터를 부르는 거니까 요 밑에
그 내가 프롬프트 바꿀래 라고 하면 밑에 뭔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글로 표현해줘를 프롬프트에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이렇게 뒤에 한글로 바꿔줘 라는 거를 붙여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모로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나. 네, 이거 이제 닫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필터는 꽤 많아요. 왜냐?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2개씩 있거든요. 2개씩 있어서 그 프롬프트 필터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줘. 요게 아마 뒤에 내가 뭐라고 했든 하나 붙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줘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표현해줘 라고 뒤에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펑션 필터 같은 경우에 요거 제가 한번 좀 이따가, 그래서 LLM이 보내준 답변을 내가 임의로 바꾸고 싶을 때 요거 이제 제거해서 한번 바뀔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요 밑에 거는 그래서 이게 필터가 어떻게 도는 순서나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필터 2개 만들었고요. 여기 필터에 보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건 뭐냐면 그 GPT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문자가 조금씩 오잖아요. 그럴 것처럼 똑같이 시메틱 커널도 스트리밍하게 받을 수도 있고 한 방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쪽 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트리밍하게 오면 내가 지금 스트리밍하게 받고 있어 이런 뜻이고, 그냥 이건 그냥 특별하게 뭘 해주는 거 아니고 내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스트리밍이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왔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필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요거는 똑같고요. 위에 2개는 똑같고, 요쪽에 그 필터를 넣는 방법이 이런 싱글튼으로 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속성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필터를 어떻게 넣느냐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필터를 넣으면 요거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인보크하면 답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영어로 넣은 거는 중간에 프롬프트를 이제 한국말로 바꿔줘 이런 걸 넣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넣었으면 그 뒤에 알아서 한국말로 붙고, 한 문장으로 바꿔줘 이런 게 붙고, 그 다음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굳이 영어로 넣었습니다. 필터 팁.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은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시작이 저희가 펑션을 한 번 호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펑션 1이 일단 들어갔고, 그 다음에 펑션 2가 불려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롬프트 필터가 2개 호출돼서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요게 이제 원래 explain 그 semantic kernel 필터링이 뭐야 라고 설명해 달라는 게 원래 저희가 여기 처음에 제가 했던 프롬프트이고, 그 밑에 한글로 표현해줘를 첫 번째 필터에서 붙여줬고, 2번째 필터에 가면 한 문장으로 표현해줘 라는 것도 붙여줬고, 그리고 나면은 논 스트리밍으로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답변이 시멘틱 커널 필터링은 의미 기반 어쩌고저쩌고 하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라는 게 LLM이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는, 그러니까 응답은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프롬프트를 임의로 막 고쳐주고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중간중간 갈 때마다 그 프로그래머한테 제어권이 다시 온다,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거는 그냥 답변이 온 대로 해드렸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온 답변을 바꾸고 싶다, 램에서 답변이 왔는데 내가 임의대로 막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밑에 주석을 풀어주시면은 답변을 바꿨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빌드가 시작됐네요.
주석 2개 플러스 분인데 엄청 오래 걸리네. 네. 그래서 한 문장을 표현해줘라고 답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제로 LLM이 답을 준 거는 시멘틱, 아까 본 그 의미 기반의 연산을 통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펑션 필터 1에서 답변을 변경하잖아요. 답변을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시멘틱 커널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그 G3J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라고 제가 답변을 의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AI 서비스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든 프로그래머가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 답변을 다른 걸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터를 통해서 뭔가 유저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실행하면 안 되는 내용 등등등을 이제 제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특히 뭐 오류가 났다, 익셉션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다른 행동을 해줄 때 만약에 다른 LLM을 갔다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할 때에 특히 유용하게 이런 데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포인터가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클로징을 할 건데, 그 시멘틱 커널은 일단 아셔야 될 게 AI를 붙이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널.인보크 프롬프트와 같이 쉽게 사용하세요. 뭐 물론 이제 복잡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지만 내가 당장 재미삼아 하고 싶다. 사실 친구들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는 딱 물어보고 답변 주는 거 요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중간 혹은 결과를 체크해가지고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AI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홍보인데, 저희가 그 시멘틱 커널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신 저기 계신 그 유저스틴님이랑 그 다음에 뭐 박보산 MVP님, 그 다음에 이종인 MVP님, 저 이렇게 해서 그 13개 에피소드를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매월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에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방송하고 있는 거고, 여기 URL로 오시면은 지금 뭐 플레이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라든가 뭐 앞으로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도 거기서 일부 다뤘던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 방송할 내용이고 해서 관심 있으시면 뭐 한번 오셔가지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 있다. 네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초반에 그 LL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픈 AI하고 애저, 제미나이 뭐 이런 네네네. LLM 서비스를 붙여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 말고 로컬에서 구동 가능한 LLM 서비스도 이 시멘틱 커널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의 라마를 LM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API를 서빙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URL을 시멘틱 커널에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는 아니면 API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같은 이런 게 있을까?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로컬에게. 그러니까 LM 스튜디오를 하게끔 되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학습 모델 받아가지고 서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API로. 네. 그럼 거기에 있는 API를 시멘틱 커널에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추가하는 게 애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프로토콜이 맞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샘플로 드린 거는 이제 애저 오픈 AI 프로토콜 써서 붙으렴 요 줄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구글 제미나이다 하면 애드 구글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지원하는 방식이면 요 행을 한 줄 바꿔주심으로써 아마 붙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독자적으로 뭔가 만드셨다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의 그 오픈 AI의 스펙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문제 없게 붙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픈 AI의 인퍼런스 API 스펙이 있어요. 직접 개발하신 그 모델이 그 인퍼런스 API 스펙을 만족하시면은 쓰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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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 네. 이전 대화를 관리를 따로 해야 된다고 아까 아, 맞아요. 예, 상태를 관리하고 있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써보면은 아, 기억하고 있죠.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려면은 계속 이전 대화를 같이 써줘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에 그 챗 히스토리라는 클래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가 질의한 거, 답변 받은 것들을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애드 메시지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그걸 관리해주는 그 클래스 다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여드리지 않았을 뿐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스테이터스 리스트 하니까 그걸 내가 사실 GPT를 해보면 알아서 기억해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드려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그거를 관리하는 것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라그처럼 이제 뭐 그 메모리나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도 다 안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냥 다만 오늘 보여드린 거는 간단하게 내가 오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맡기고 있지 않다. 뭐 그 프로그래머한테 AI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지 않고 프로 제어권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포커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채팅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메시지 뭐 이런 페르소나 넣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내부 한번 보시고 아니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에서 이미 다 한 번씩 다룬 거라서 보시면은 이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